그의 따뜻한 손이 제 허리를 잡는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23살이나 어린 그 남자의 낮고 진중한 목소리가 귓가에 스며들었죠. 누나, 괜찮으세요? 어지러웠던 건 운동 때문이 아니었어요. 3년 전 남편을 잃고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다시 뛰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지금부터 중년 여성의 진솔한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소영입니다. 올해 52살이고 대형마트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3년 전 남편을 암으로 잃었습니다. 대학생 아들 재훈이는 기숙사에 살고 있어서 이제 집에는 저 혼자예요.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죠. 2024년 3월 봄비가 촉촉하게 내리던 퇴근길이었습니다. 마트 직원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저만 혼자 남아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형광등이 하나둘 꺼져가는 텅 빈 매장을 바라보니 제 인생도 이렇게 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산대 위에 놓인 손님들이 흘린 동전들을 정리하면서 문득 제 삶도 이 동전들처럼 의미 없이 굴러다니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현관문을 열면 적막한 공기가 제 얼굴을 맞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라면과 김치, 우유 몇 개가 전부였어요. 오늘도 또 라면이네. 혼잣말을 하며 물을 끓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저녁 준비가 이렇게 허무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TV를 켜도 재미있는 프로그램은 없었어요. 드라마 속 주인공들은 모두 쟁고 아름다웠습니다. 리모컨을 이리저리 돌려도 마음에 드는 건 없었어요. 거울을 보니 언제부터인지 살도 많이 쪘고 얼굴도 푸석해져 있었어요. 옷장에서 예전에 입던 원피스를 꺼내 입어봤는데 지퍼가 절반도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다음 날 아침 우편함에서 전단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새로 오픈한 헬스장, 40대 이상 여성 회원 특별 할인 문구가 선명했어요.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는 중년 여성들이 운동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직였어요. 이렇게 늙어가기만 할 건가? 그날 밤 저는 헬스장에 등록하기로 결심했어요. 변화가 절실히 필요했거든요. 다음 날 저녁 7시 떨리는 마음으로 헬스장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젊은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20살부터 30살까지 모두 탄탄한 몸매와 활기찬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러닝머신 위에서 가볍게 뛰는 여대생들, 무거운 덤벨을 들어 올리는 남자들. 순간 제가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뒤돌아 나가고 싶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나요? 뒤에서 낮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키 180cm 정도의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탄탄한 어깨와 다정한 눈빛, 그리고 건강한 피부색이 인상적이었어요. 검은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정말 건강해 보였어요. 네, 그런데 제가 너무 나이가 많은 거 아닐까요? 제가 주눅들어 말하자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전혀요. 건강한 몸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저는 강민준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어요. 민준이라는 이름, 그리고 그의 나이를 물어보니 29살이라고 했어요. 저보다 23살이나 어린 거였습니다. 순간 더욱 위축되었지만 민준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어요. 오히려 더 친근하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처음에는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시작해 볼까요? 민준이 운동복 갈아입는 곳을 안내해주고 친절하게 운동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의 자연스러운 태도 덕분에 점점 긴장이 풀렸어요. 이렇게 팔을 위로 쭉 뻗으시고요. 그 다음에 천천히 옆으로 돌려주세요. 민준의 설명에 따라 몸을 움직이는데
오랫동안 굳어있던 근육들이 조금씩 풀리는 게 느껴졌어요. 맞아요. 정말 잘하고 계세요. 첫 운동을 마치고 나니 온몸이 아팠지만 묘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땀이 송골송골 맺힌 이마를 수건으로 닦으며 거울을 보니 오랜만에 제 얼굴에 생기가 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민준이 물 한 병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잘하셨어요. 내일도 와주세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민준의 격려하는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집에 도착해서도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 한마디가 이렇게 기분 좋게 할 줄은 몰랐어요. 한 달이 지나면서 제 생활에 뚜렷한 변화가 생겼어요. 퇴근 후 집에서 TV만 보던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마트에서 일을 마치면 곧바로 헬스장으로 향했어요.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민준과 함께 운동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몸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기분이 한결 나아졌어요. 민준은 항상 저를 세심하게 배려해 주었어요. 다른 젊은 회원들처럼 강도 높은 운동을 강요하지 않았고 매번 제 컨디션을 먼저 확인해 주었습니다. 누나, 오늘은 어떠세요? 어제 운동 후에 몸이 많이 아프지 않으셨어요? 그는 항상 저를 누나라고 불렀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그 호칭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개운해요. 제가 대답하면 민주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다행이네요. 그럼 오늘은 조금 더 해볼까요? 그의 격려 덕분에 점점 더 많은 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엔 10분도 힘들었던 러닝머신을 이제는 30분까지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주는 운동 중간중간 제 자세를 교정해 주기도 했어요. 누나, 등을 조금 더 펴주세요. 그래야 효과가 좋아요. 그가 제 등에 살짝 손을 댔을 때 왠지 모르게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그건 운동 때문이 아니었죠. 어느 날 스쿼트를 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웠습니다. 혈당이 떨어진 것 같았어요. 바닥에 주저앉으려는 순간 민준이 재빨리 다가와 제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었어요. 누나, 괜찮으세요? 그의 따뜻한 손길과 걱정스러운 표정에 제 심장이 더욱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고마워요, 괜찮아요. 제가 말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민준의 손이 제 팔을 잡고 있는 그 순간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민준의 따뜻한 손길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이상해, 나이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거울 앞에 서서 혼잣말을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감정이 나쁘지 않다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2달이 되면서 민준과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졌어요. 운동 후에는 헬스장 내 카페에서 간단한 차 한 잔을 마시거나 건강한 식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민주는 제가 혼자 산다는 걸 알고 나서 더욱 신경을 써주었어요. 마치 진짜 동생이 누나를 챙기는 것 같았죠. 누나, 저녁은 혼자 드세요? 네, 아들이 기숙사에 있어서요. 그럼 영양 관리가 더 중요해요. 단백질 섭취를 늘리시고 탄수화물은 줄이세요. 특히 저녁에는 가벼운 샐러드 위주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의 관심 어린 조언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챙겨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헬스장 여직원인 유진이 저를 견제하기 시작했어요. 28살의 예쁜 유진은 민준을 좋아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언니, 민준 오빠가 언니한테만 너무 친절한 것 같지 않아요? 유진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냥 나이가 많아서 배려해주는 거겠죠. 제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유진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아니에요. 다른 아줌마들한테는 안 그러거든요. 오빠가 언니 운동할 때만 특별히 신경 써주시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불안해지기도 했어요. 한편 직장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부장인 박현우가 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소영 과장, 요즘 살 많이 빠지셨네요. 운동하세요? 네, 헬스장 다니고 있어요. 저도 운동 좋아하는데 언제 한번 같이 식사나 어떠세요? 현우 부장은 53살로 저와 나이가 비슷했어요. 현우 부장은 아내와 별거 중이라고도 했고요. 분명 저에게는 현우 부장이 더 현실적인 선택일 거였습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직장 동료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 자연스러운 만남이죠.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민준에게 기울어져 있었어요. 현우 부장과 대화할 때도 자꾸 민준이 생각났거든요. 어느 날 운동을 마치고 탈의실로 가는 길에 민준이 다른 남자 회원과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복도 모퉁이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발걸음이 멈춰졌어요. 형, 그 아줌마 완전 형한테 빠진 것 같은데? 매일 와서 형만 쳐다봐. 그런 소리 하지 마. 소영 누나는 정말 좋은 분이야. 누나라는 호칭에 마음이 뛰었지만 동시에 그 아줌마라는 표현에 깊이 상처를 받았어요. 제가 정말 그렇게 보이는 건가 싶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이 많은 여자가 젊은 남자에게 매달리는 것처럼 보이는 건 아닌지, 주변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날부터 헬스장에 가는 것이 주저되기 시작했어요. 거울을 보면 주름진 얼굴과 처진 몸매가 더욱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민준 같은 젊은 남자가 저 같은 중년 여성에게 관심을 가질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그냥 친절한 거겠죠. 며칠 동안 헬스장에 가지 않았더니 민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누나, 요즘 안 오시네요. 몸이 안 좋으세요? 전화 너머 민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마음이 또다시 흔들렸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거든요. 아니에요. 그냥 바빠서요. 누나, 혹시 제가 실수한 게 있나요? 괜찮으시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해요. 민준의 제안에 결국 나가게 되었습니다. 헬스장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만났어요. 카페에서 민준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누나, 처음엔 그냥 회원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생각나요. 이상한가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준아, 우리는 너무 다른 세상 사람이에요. 왜요? 나이가 문제예요? 그게 아니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사실은 저도 민준을 많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카페 창문에 빗방울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며 민준이 제게 말했습니다. 누나, 비 오는데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차 안에서 빗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와이퍼가 움직이는 소리와 빗방울이 차창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비는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들어가세요, 누나. 민준이 말했지만 저는 차에서 내리기가 망설여졌어요. 민준아. 제가 처음으로 민준을 이름으로 불렀어요. 그 순간 차 안의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준의 눈빛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잠깐만 들어와서 그치면 가요. 제 말에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들어선 민준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느새 우리의 거리는 가까워져 있었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빗소리가 들렸고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누나, 저 정말 이상한 남자예요? 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왜요? 나이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도 누나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 고백에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나도 이상해졌나 봐. 제가 대답하자 민준이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그의 따뜻한 손길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오늘만큼은 그냥 소영이로 있고 싶어요. 누나가 아니라 그냥 소영 씨로요. 그날 밤 23살이라는 나이 차이를 뛰어넘어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3년 동안 꽁꽁 얼어있던 제 마음이 따뜻하게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민준의 품에 안겨 있으니 세상의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실로 돌아온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죄책감과 행복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민준도 마찬가지인 듯 어색한 미소를 지었어요. 누나, 후회하세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다만 앞으로가 걱정되네요. 정말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직장에서 현우 부장이 다시 접근해 왔어요. 소영 과장, 이번 주말에 영화 보러 갈래요? 저 아내와 별거 중이거든요. 현우 부장의 진지한 고백에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현우 부장이 더 나은 선택일 것 같았거든요. 나이도 비슷하고 안정적인 직장도 있고 무엇보다 사회적으로 자연스러운 관계였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민준에게 가 있었어요. 현우 부장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자꾸 민준이 생각났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과 진심 어린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한편 헬스장에서는 유진이 민준에게 따져 물었어요. 저는 우연히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오빠, 그 아줌마랑 무슨 일 있어요? 요즘 분위기가 이상해요. 유진아,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아, 진짜요? 오빠 나이면 저 같은 사람과 만나야지. 왜 애 딸린 아줌마를. 유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 말을 들은 저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유진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민준에게는 저보다 젊고 예쁜 여자가 어울렸을 거예요. 그리고 제게는 대학생 아들이 있다는 현실도 있었고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민준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어요.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많이 건강해졌어요. 누나, 왜 갑자기요? 우리는 너무 다른 세상 사람이에요. 저는 50대 과부고 당신은 20대 청년이잖아요. 민준의 눈에 아쉬움이 가득했지만 저는 돌아서야만 했어요.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한 달이 지난 후 저는 집 근처 다른 헬스장에 등록했어요. 민준과의 추억을 간직한 채로 제 자신만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헬스장은 규모도 작고 회원들도 제 나이대가 많았어요. 훨씬 편안했습니다. 몸도 더욱 건강해졌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어느 날 대학생 아들 재훈이가 집에 와서 말했어요. 엄마, 요즘 정말 예뻐지셨어요. 아빠가 보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들의 말에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이 보고 있다면 정말 기뻐할 것 같았어요. 제가 다시 활기를 찾은 모습을 보면서요. 며칠 후 민준에게서 편지가 도착했어요. 손글씨로 쓰인 편지였습니다. 누나,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행복했습니다. 누나 덕분에 사랑이 나이와 상관없다는 걸 알았어요. 누나의 앞날에 행복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헬스장으로 옮겼어요.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지만 동시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6개월 후 직장 동료들과 함께 등산을 갔습니다. 건강해진 몸으로 산을 오르며 생각했어요. 그때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처럼 제 인생에도 새로운 전망이 열려 있었습니다. 산 정상에서 바라본 도시의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했어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중년이라고 해서 사랑을 포기할 필요도, 꿈을 포기할 필요도 없다는 걸 배웠어요. 헬스장 트레이너가 제 마음까지 관리해준 그 3개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지만 그 경험은 잃어버린 저 자신을 되찾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행복해요. 새로운 꿈을 꾸고 있고 매일이 기대됩니다. 어제 현우 부장의 식사 제안을 수락했어요. 이번에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민준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은빛 로맨스 이야기들을 계속 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고 좋아요,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